자, 저희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이 줌 인터넷으로 단기 단타 트레이딩 종목 고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저희 운영하는 투자클럽에서 회원분들한테 매매 종목으로 공유가 나갔던 종목입니다. 초기 요 상황에서 단기 단타 트레이딩 어니스트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알려줬었고, 그걸 토대로 저희 회원분들이 실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그래서 이제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도 좀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했었죠. 어제 얘기는 단기 단타 트레이딩 종목을 고를 때 당일 거래량 1등, 거래대금 1등, 신고가 갱신, 하루에 막 10% 20% 막 그냥 이미 올라가서 시작하는 막 그런 것들로 많은 분들이 단타를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하지만 꼭 그런 거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종목을 했을 때 걷어들이는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단타는 치킨값 벌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어차피 단타는 여러 번 소액을 그냥 벌어들이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타든 단기 트레이딩이든 경우에 따라서는 큰 비중을 실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전 매매로 최근에도 보여드렸고, 이 종목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팁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런 케이스가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이제 쭉 해서 막 10몇 프로 상승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오늘 아직 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상승 흐름이 보여졌어요.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오니스트가 여기서 종목 공유해줬는데 다음날 이 정도 올랐네, 여기 어디서 잘라내지만 않았으면 수익 크게 먹었겠다, 대단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 회원분들도 이런 거 이제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이런 거 알고 주세요, 뭐 이런 얘기 가끔씩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이 안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서 이 똑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개개인들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과연 이 종목을 여기서 매매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았을까, 이 부분을 리뷰하듯이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일단은 질문을 좀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매매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가 매집 구간이네. 첫 번째 매집 구간에서 이렇게 매집하고, 두 번째 이렇게 수익 구간에서 상호팔고를 하든 홀딩했다가 나중에 팔든 하면 큰 수익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실제로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한 분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저희 어니스트님 실전 매매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그냥 쭉 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지점마다 이 안에서도 계속 마른 파동에서도 사고 팔고 같은 것들을 하면서 섬세하게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서 비중 관리를 하고 물량 관리를 하면은 이 안에서도 실현 수익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리밸런싱의 개념, 불타기의 개념이 여기에 계속 접목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뭔가를 해주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특정 시점에서 보합 컷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마침 보니까는 장 초반에 개파락을 하면서 이 뭔가 좀 보합 컷을 해야 되는 상황처럼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럼 여기서 막 사골파고를 하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해왔던 분들은 왠지 이 이후에 큰 대세 상승 여기를 그냥 놓쳐버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되게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어니스트님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네, 이미 질문할 때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매집 후 수익을 낸다. 또 다른 여기에 이제 비교되는 거, 여기서 만약에 4848을 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되게 트레이딩을 쭉쭉쭉쭉 해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쪽은 내게 아니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매매 방법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얘를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답이 정해진 노선 같은 요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일단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매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매매를 시작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생각을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순환과 회전을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매매의 목적성 같은 거겠죠. 그쵸.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세우느냐, 좀 크게 먹는 거, 아니면 좀 빨리 순환을 시켜서 많이는 안 먹더라도 좀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 나오는 거, 뭐 이 두 가지에서 먼저 노선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시점에서는 질문은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많이 먹는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빨리 순환시키는 매매를 이제 목적성으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게 이제 궁금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니스트님은 그 둘 중에 뭘 골라서 어떻게 했을까, 요 흐름으로 이제 들으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차분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쪼개볼게요. 파동을. 여기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샀고 초기 포지션 잡고 조금 사면서 리밸런싱 하면서 받아주고 평단 관리하고 그랬으면 여기서 수익을 낸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 동의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저희 영상 조금만 보신 분들 당연히 아실 테고, 저희 클럽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항상 하는 훈련이니까 여기서 당연히 수익 내야지, 이건 기본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 1번이 지나고 저는 이 두 번째 2번 이 박스권 흐름, 여기가 이 종목의 맥점 흐름인 것 같아요. 이 별 볼 일 없는 이 흐름이 사실상 여기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서 방향성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여기서 4848을 엄청 하겠죠. 4989, 4989를 막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평단 만들어 놓은 거 3,600원에서 3,400원 사이, 3,500원 아니면 3,500원 조금 아래 정도 평단을 만들어 놓고서 여기서 계속 4848을 하게 되면은 내 평단은 당연히 3,500원 초반대까지는 올라가겠죠. 여기서도 수익은 나겠지만, 그러다가 아마 이 박스 매매를 하다가 중간에 보합컷 되는 경우 충분히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죠. 사고파는 비중 조금만 높여도 금방 보합컷 될 것 같기는 한 흐름이죠, 저기는. 네. 왜냐면 여기서 4848을 막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는 수익 냈는데, 이거 더 안 움직이면은 끝내겠어. 나 이거 빨리 먹는 거 아니면 의미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을 깔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이 종목을 가지고 나 야무지게 좀 잘 먹어보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4848이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싶어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번 얘기 들었던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타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니, 여기서는 좀 제한적으로 하거나 아예 매도를 안 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 기준에서는 초보자일수록 많이 간과하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걸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뭐냐면 목적성의 상실이에요. 수익 극대화로 갈 거면은 최소한 매매를 적게 한다, 많이 한다, 트레이딩처럼 4848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것도 꼭 정답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익 극대화로 갈 거면 보합컷을 여는 게 아니라 닫아야 돼요. 닫는다는 건 보합컷을 무시해야죠. 안 해야죠. 보합컷을 하지 않아야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리밸런싱해서 평단 맞춰갈 생각을 하는 게 맞죠, 이거는. 그쵸. 근데 여기서 또 말이 이상하죠. 아마 제 말에 반문하고 싶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어니스트님, 트레이딩 하면서 유리할 때 이기고 있는 시합은 이길 때 끝내라고 했잖아요. 보합컷 확실하게 활용하라면서요. 왜 말을 바꾸세요?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 하나, 얼마나 유리했나요? 이거 유리함 지키고서 보합컷으로 끝낼 만큼 그 정도로 유리했을까? 그러니까 유리함을 아직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고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쵸. 만들어가다가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 이제 계속 좀 만들어 볼 것이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케이스마다 이 정도의 차이가 너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 판단하고 느낄 줄 아는 게 이제 실력이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케이스가 그래서 좀 공부하기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작은 박스에서 이런 흐름이 나와줬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보다 보면은 시초에 개파락을 하면서 이렇게 보합 아래로 이렇게 눌렸다가 또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쵸. 네. 또 하나의 맥점은 여기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도 답은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만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요거를 이제 가격적 이점을 살려서 좀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진작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그냥 없었던 상황처럼 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여기가 그냥 굳이 비유하면 문이에요. 나갈 사람 나가고 들어올 사람 들어와, 이런 곳이거든요. 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서 목적성을 뒀으면 그거에 맞춰서 여기서는 행동이 좀 정해지지 않나. 보합컷을 열어뒀으면은 이 안에서 보합컷 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선 나가는 선택을 하겠죠. 빠른 회전이나 순환을 생각하면. 근데 수익 많이 내야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가 심지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비중이 확대되는 자리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랐으니까 여기서 비중 많이 실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상징적인 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수익 극대화를 열어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에서 나는 이 수익 극대화를 선택했잖아요. 다르게 말하면은 이 밑에 이런 파동 나와도 나는 리밸런싱 하면서 내 포지션을 유리하게 만들고 균형을 관리하겠어,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을 채워도 끝간데 없이 채워가지고 떨어지는 거에 대한 대비를 못하게 만들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수익 극대화 목표가 있더라도. 그쵸.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도 진짜 할 말이 많은데, 그러면 비중을 무조건 낮게만 채워야 될까? 저는 실제로 클럽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력껏 채워야 된다. 듣는 사람 입장에선 짜증나는 말이죠. 도대체 실력껏이 얼만큼인데, 근데 여기에서 달려있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실전 매매에서도 보여줬지만 비중을요 높이 갖고 가도요 저는 그 비중을 컨트롤합니다. 왜냐? 저는 리밸런싱을 되게 빨리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고 그냥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이 하락 파동에서도 리밸런싱 되게 많이 되게 빠르게 자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높은 비중을 안고 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현금 보유 30%, 나머지 70%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70%의 비중으로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뒤에 게 관리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한번 스스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러면 그거 부담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력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나 잘 먹냐 게임이죠. 얼마나 잘 먹냐. 여기도 되게 좀 중요하게 알고 싶은 지점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상황적으로 막 여기서부터 막 그냥 거래량이 막 솟고 막 이렇게 되면서 장대 양봉이랑 나오면서 막 이렇게 막 수급이 만들어지면 사실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냥 뭔가 점진적으로 거래량도 늘었고 점진적으로 이거 뭔가 좀 애매한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어진 느낌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좀 많이 바뀌었네 라고 하는 순간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고, 그러니까는 수익 극대화를 하려고 해도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에 대한 그런 후회 같은 게 많이 남을 수 있는 케이스 같긴 해요. 이게 또 네, 이게 여기서 비중 높일 수 있는 진짜 키포인트는 여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파동 별로 없잖아요. 뒤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시간은 많이 줍니다. 근데 시간을 많이 주지만 확실한 소스를 주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울 수 있는가? 이게 좀 제가 클럽에서 이런 류의 파동은 코칭도 몇 차례 많이 했었거든요. 일부러 어려우니까 그냥 거래량 없이 스물스물 올라가는 것 같은 파동에서 내가 비중을 실을 수 있는가? 얼마나 실어야 되는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약보합권, 내 평단보다 조금 아래에서는 비중을 채울 줄 알거든요. 이런 데서는 채울 거예요. 내 평단보다 아래니까 마이너스 중이니까 채우면은 좋다 생각하니까. 근데 빨간불 들어왔었을 때 채울 수 있는가? 이거 되게 거부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안 채워주면은 나머지 뒷파동 다 놓치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채워야 돼요. 강박 파동에서 매수해줘야 되는 파동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합니다. 저는 설령 이게 여기서 못 가고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채울 거 채워줄다 할 때는 그러면 또 트레이딩 관점이 약간은 필요해요. 그냥 만약에 채웠다가 잘못되면은 그 비중만큼은 빨리 리밸런싱해서 덜어낼 줄도 알아야 적극적으로 채울 수 있는 거죠. 뭐 트레이딩 할지 모르는데 여기서 채우는 게 좋대 그래서 채워갖고 그 뒤에 상황에 대처 못하면 땡이거든요. 그냥 그거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이라는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좀 저희가 흐름을 좀 뒤에까지 봤는데 여기를 넘어가서 이 시점에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가 또 궁금할 것 같거든요. 뭔가 수급적으로는 앞에랑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이제는 보여지고 경사도도 되게 가파라지고 막 그런데, 그럼 여기서 불타기를 더 막 해서 여기까지만 끌고 와서 고점에 기가 막히게 팔았어야 되는 것인가? 뭐 이후에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지금 시점까지는 어떻게 이거를 들고 있거나 어떤 관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고 그냥 마무리 해볼까요? 네, 여기는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포인트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가장 그냥 대응하기 쉬운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해왔냐, 제가 항상 말하죠. 앞에서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너는 이미 죽어있다, 또는 너는 이미 수익 나 있다, 이런 것처럼 결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잘 만들어 놓은 이 비중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기서 나는 이걸 가지고 잘 파는 데만 집중할 거야 하게 되면 그냥 분할 매도로만 대응하면 돼요. 비중 되게 많은데 평단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했어봤자 평단 3,600원에서 3,700원 사이일 거란 말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은 한 3,600원 초반 정도에 붙여놨을 거고 한 요 정도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행복한 고민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말하는 유리함도 확보된 시점이에요. 좋은 평단에 좋은 물량을 가지고 이 파동 만나면은, 그러면은 이때야말로 게다가 수급도 나왔네? 공격하고 싶으면 공격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공격을 때려주면 수급이 나올 때 공격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돌파 매매 생각하시면 좋은데 수급 나올 때 돌파 타려고 뿅 하고 들어갔어요. 이거 언제 매도 하나요? 하게 되면 빨리 매도하잖아요. 스캘핑처럼. 이런 식으로 빨리 매도를 해주면 돼요. 자, 이거 뭐 저희 클럽 회원분들은 이 종목 아니고서도 저희가 공식 매매하는 그런 종목에서도 비슷하게 공격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곁들여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실제로 겪는 거랑 이렇게 얘기 듣는 거랑 되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상황에서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인데 나는 여기 어딘가에 유리한 평단을 가지고 있어. 이걸 다 겪고 오면서 그걸 만들어 놨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과 자 이거 단타 종목 궁금한데 여기서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사람과는 정말 천지 차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막 수급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막 들어가지고 평단 4,000원에 맞춰놓은 사람이 지금 4,000원에 이제 부하권이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이것도 되게 천지 차이다. 이런 것들을 좀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거를 스스로 생각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나가야 되는 게 이제 실력이 되는 길인데 그게 어렵죠. 사실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이제 매몰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본인이 하는 매매에서 좀 벗어나서 같이 따라해보면서 배워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다시 드려봅니다. 저희 이제 클럽에 오시면 이런 매매들 계속 하고 있으니까 평소라면 본인은 선택하지 않을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이제 자기 매매 안에서만 고민하고 그랬던 부분이 새롭게 좀 열리고 오늘 얘기들도 실제 케이스로 하게 되면서 좀 다른 부분을 배우게 되고 스스로에 대해서 깨우치게 되고 뭐 그렇게 이제 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뭐 저희가 최근에는 정말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흐름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되도록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최근의 얘기마저도 좀 밍숭맹숭하게 들리거나 잘 모르겠거나 그러면 그냥 이거는 여러 말 안 할게요. 다시 보세요. 만약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좀 매매 경험이 쌓이고 와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무조건 이건 얻어갈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고 최근에는 또 실전 매매까지 같이 보여드렸으니까 타이트하게 매매하면서 뭐 하는 트레이딩 그런 부분도 보여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찾아갈 테니까 구독 알람 해주시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클럽은 네이버 카페에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영상 설명란에 링크도 걸어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타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